모든 상담이 쉽지 않지만 특히 어린아이와의 상담은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주로 솔직하지 못한 반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표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투사 검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투사 검사는 내담자 본인도 모르고 있는 심리 상태와 성격, 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처럼 보이는지 묻는 로르샤흐 검사, 또 특정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TAT 검사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해 전에 7살 아이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 역시 말로 자신의 감정을 전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HTP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P 검사는 수검자에게 집,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한 뒤에 그 그림을 바탕으로 심리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투사 검사죠. 아이는 사람 한 명을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까맣게 칠해 놓았습니다. 미술치료 분석법에 따르면 특정 부분이 강조되거나 신체 일부를 검게 표현하면 그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이에게 이 사람은 손이 왜 이렇게 까매? 하고 묻자 아이는 손이 나쁜 짓을 해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상담을 하면서 검사 소견을 전했더니 엄마는 아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찰싹찰싹 때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계속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저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상담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아이에게 엄마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투사 검사가 아니라 그저 아이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림 속의 엄마는 화사한 분홍색 옷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문 밖에 별과 달이 보였고요. 엄마가 예쁜 옷을 입었네. 그런데 밤에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을까? 이렇게 묻자 아이는 우리 엄마는 밤의 엄마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도 없이 밤의 엄마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엄마와의 상담 시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밤에는 아이에게 잘해줬거든요. 낮에 때렸던 게 미안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아이를 만났을 때 엄마가 밤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 엄마는 그 시간만큼은 분명 아이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차마 친절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저 밤의 엄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 까닭은 그 이외의 시간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림책 엄마가 화났다에는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보는 아이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책에 등장하는 산이라는 아이의 행동에 그저 허허 웃을 수 있는 엄마는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옷과 식탁 위에 그리고 물론 주위에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씻으라고 했더니 욕실을 거품투성이로 만든 채 온갖 청소도구를 꺼내가지고 놀고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논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크레파스와 물감을 모두 꺼내서는 벽지와 장판에 낙서를 가득해버리는 그런 산이. 책 속 그림을 보면 누구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림만으로도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미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산이의 행동에 대한 산이 엄마의 대사마저 어찌나 현실감 있는지 이 책을 본 많은 엄마들이 입을 모아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엄마의 분노는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소리치며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의 모습에 산이는 공포에 사로잡히죠.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리고 나중에도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무서워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산이. 깜짝 놀란 엄마는 산이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허허벌판을 지나 높고 낮은 산을 넘고 부글거리는 거품호수를 건너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지만 산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가 좋아했던 짜장면과 비누거품, 미술 도구들이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산이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할 뿐이죠. 엄마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버럭 소리를 지를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아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할 때면 얼마나 슬픈지. 결국 산이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아이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죠. 밝은 노란색의 화사한 꽃무늬가 가득했던 치마는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엄마의 감정을 반영하듯 어두운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치맛자락 밑에서 산이가 고개를 쑥 내밀며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가 나타나자 치마는 본래의 환한 빛깔로 돌아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밤이 되면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농담처럼 말을 합니다. 아까 소리 지르지 말걸. 조금 더 참을걸. 많이 놀아줄걸. 잠든 아이 모습을 보며 이런 후회를 삼키곤 하는 거죠. 큰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낮에는 아이가 덜덜 떨 정도로 혼내고 때리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잘해주는 엄마를 보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바로 혼란입니다. 아이의 심리 발달 단계에서 엄마는 날 혼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대상 항상성을 확립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